야, 이 늙은 거사.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 알아? 말순이 얼굴에 살충제인 에프킬라를 정통으로 맞았다. 정희는 에프킬라를 손에 꽉 쥔 채 말순을 향해 분노를 퍼붓는다. 내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살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데 왜 내가 너를 모시고 살아야 하냐고. 말순은 숨을 몰아쉬며 손사래를 쳤다. 정희야, 제발 그만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나 정희는 눈을 부릅뜨고 다가서며 소리쳤다. 아유, 진짜 끈질긴 바퀴벌레 같은 노친네.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왜 아직도 숨 쉬고 있냐고. 정희가 술에 취해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소리쳤다. 그 순간 정희의 손이 분사 버튼을 다시 한번 힘껏 눌렀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독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말순은 기침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헉, 살려줘. 정희는 미친 듯 웃으며 F킬라 누르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트 눌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말순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이 시간이면 이미 닭들이 요란스럽게 울어댔고 마당 한켠에 심어놓은 배추며 무며 살펴보러 나갔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곳 아파트에서는 닭 우는 소리도 흙냄새도 맡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복도 너머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 소음과 위층에서 떨어뜨리는 무언가의 소리만이 아침을 알릴 뿐이었습니다. 말순은 이불을 조심스럽게 개켜 접었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 놓인 화장대 거울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어느새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살이 깊게 패인 얼굴, 허리가 굽어 작아진 체구. 참 볼품없이 늙었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방문을 살짝 열어 복도로 나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며느리 정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44살의 정희는 여전히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었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희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표정에는 미묘한 짜증이 어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밥 해야지. 얼른 씻고 나와. 아, 어머니. 밥은 제가 할게요. 정희가 급히 말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배려보다는 시어머니가 부엌을 어지럽힐 것에 대한 걱정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뉘앙스를 알아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1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회색빛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고 그 사이로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골이 그리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며느리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아들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48살의 민수는 말순을 닮아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회사원이 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바쁜 일상에 치여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말순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어젯밤에도 늦게 들어와서 술 냄새를 풍기며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던 것을 말순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밥 차려주니까 편하게 드세요. 민수가 말하며 정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희는 밝게 웃으며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식탁에 앉자 정희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밥상에는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 몇 가지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숟가락을 들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직접 담근 김치로 찌개를 끓였고 텃밭에서 키운 상추와 깻잎을 따와서 쌈을 싸먹었는데 이곳의 음식은 왜 이렇게 밍맹한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어머니, 입맛에 안 맞으세요?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맛있다. 말순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짜기만 하고 깊은 맛이 없었지만 며느리 비위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급히 밥을 먹고 회사로 나갔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오도록 할게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이제 집에는 말순과 정희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계시니 답답하시겠어요. 그 말에는 은근한 핀잔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나가서 시간 좀 보내고 오세요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지관이라도 가볼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거기서 어르신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마치 골칫거리가 사라진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로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은 마치 자신이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된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하루 중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귀찮아하지 않는, 아무도 자신을 벌레 취급하지 않는 시간 말입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다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살아줬으면 저 애가 편할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이런 생각을 하며 걸었습니다. 남편을 여인 뒤로 자주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들 부부가 더 행복할 것 같다는 죄책감. 하지만 동시에 어디로 갈 곳도 없다는 현실. 집에 돌아오니 정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들어오자 정희는 슬쩍 고개를 돌렸지만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녀왔어. 말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네. 정희의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작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노라니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지만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피곤해 보였고 정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요.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 시골집에서는 저녁마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밤이 되어 말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아 방 안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벌레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고요함도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말순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살아온 72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웃음소리 가득했던 집, 20살에 만난 남편과의 알콩달콩했던 신혼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고된 농사일에도 보람을 느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도 시골집도 자신이 일구었던 텃밭도 모두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은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아들의 무관심뿐이었습니다. 벽 너머로 정희와 민수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어떡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참자. 엄마도 나이가 많으시잖아. 민수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마치 말순이 언젠가는 없어질 문제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말순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서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린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서러운 것은 어디로 갈 곳도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말순은 담요를 더 끌어안으며 잠을 청했지만 마음 한켠의 서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말순의 하루는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와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정희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복지관 가실 거죠? 정희가 묻는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하루 종일 집을 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응, 그럴 생각이다. 말순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서둘러 준비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에는 다시 말순과 정희만 남았습니다. 말순은 복지관에 가기 전에 잠깐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희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받는 정희의 목소리가 방까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언니야. 정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친정 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듣지 않으려고 했지만 벽이 얇아서 대화 내용이 자꾸 귀에 들어왔습니다. 응, 맞아. 진짜 힘들어 죽겠어.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스트레스일 줄 몰랐다니까. 말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니, 언니도 몰라.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부엌일도 하겠다고 나서시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냥 방에만 계시면 좋겠는데 자꾸 나와서 돌아다니셔.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집안에서 돌아다니는 것조차 며느리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나고. 늙은이 특유의 그런 냄새 있잖아. 에어프레셔 뿌려도 계속 배어 있어. 말수는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맡아보았습니다. 냄새가 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하면 그 늙은이만 없으면 이 집이랑 돈 문제도 다 풀려. 남편이 매달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더 들고. 정희의 말에 말순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을 그 늙은이라고 부르는 며느리.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말. 아무튼 빨리 좀. 뭐라고 해야 하나. 자연스럽게 좀 됐으면 좋겠어. 정희의 마지막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방 안에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점심 먹으러 잠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용기를 내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이 일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민수는 정희가 차려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정희가 전화하는 걸 들었는데.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전화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가 친정 언니한테 나를 늙은이라고 하면서.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런 말을. 분명히 들었어. 그 늙은이만 없으면 집이랑 돈 문제 다 풀린다고. 말순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희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뭔가 잘못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민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정희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예민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민해서? 분명히 들었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이런 얘기는 좀. 민수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가 일부러 그럴 리가 있어요? 엄마를 얼마나 잘 모시는데. 말순은 아들의 말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조차 자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를 두둔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이 거짓말 같니?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잘못 들으셨을 수도 있잖아요. 민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다시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어머니를 모시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끔찍한 말을 할 리가 없어요. 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들은 것인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말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귀가 어두워진 건 아닐까? 실제로는 다른 이야기였는데 자신이 오해한 건 아닐까? 민수는 서둘러 밥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괜한 오해 마시고 정희랑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집에는 다시 말순과 정희만 남았습니다.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정희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아마 다른 집 이야기를 하셨거나 아니면 드라마 얘기였을 거예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복지관 가세요. 친구분들이랑 이야기하시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정희가 은근히 재촉했습니다. 말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냄새가 나는 걸까? 정말로 자신이 이 집의 짐이 되는 존재일까? 복지관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자꾸 정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김어르신,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옆자리에 앉은 박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말순이 주저주저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머, 며느리 때문에 고생이세요? 박 할머니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말수는 끝내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남의 가정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혹시 자신이 정말 잘못 들었을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거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 친정 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말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맞아. 오늘 아침에 걸렸어. 어머니가 우리 통화 들으셨나 봐.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지만 여전히 들렸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어머니 편은 안 들더라. 어머니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 말순의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예민해서 잘못 들었다고 아들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 어머니가 의심하시기 시작했어. 정희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벌써 3년째인데. 말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희는 정말로 자신을 싫어하고 있었고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지만 말수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정희가 정성껏 차린 저녁상이었지만 말순에게는 모든 것이 쓴맛만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안 드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프다. 나이 드시면 입맛이 없어지시나 봐요. 정희가 은근히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뭐 드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따로 해드릴게요. 겉으로는 친절한 말이었지만 말수는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귀찮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드릴 게요라는 뜻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정희는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방에서 그들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평소 인사하던 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김어르신.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박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 혹시 상담 같은 거 받을 수 있나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2층에 상담실이 있어요. 김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말 좋은 분이세요. 박 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2층 상담실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김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싫어해요. 어떤 식으로요? 전화로 친정 언니한테 저를 늙은이라고 하고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해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말을 직접 들으셨나요? 네, 분명히 들었는데 아들은 믿어주지 않아요. 제가 잘못 들었다고 해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드실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네. 어르신 혼자만의 증언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가족들이 믿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녹음을 하세요. 김 선생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녹음이요? 네.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휴대폰으로 녹음해 두세요.
증거가 있어야 누구든 믿어줄 수 있어요. 말수는 휴대폰을 꺼내보았습니다. 기계 조작이 서툴러서 녹음 같은 것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김 선생님이 말순의 휴대폰을 받아 조작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아이콘이 녹음기예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빨간 점이 깜빡이죠? 말수는 집중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 상태가 녹음 중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이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끝나고 저장돼요. 김 선생님이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러보았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입니다.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누르세요. 말순이 버튼을 누르자 녹음이 멈췄습니다. 재생해볼까요? 김 선생님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머, 정말 잘 들려요. 말순이 신기해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며느리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녹음해두세요. 그래야 아들분도 믿으실 거예요. 김 선생님이 다시 한번 조작법을 반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말순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정 내에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녹음은 문제 없어요. 특히 학대 상황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학대요? 말순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괴롭힘도 학대에 해당해요. 모욕적인 언어나 무시하는 행동들 말이에요. 김 선생님의 설명에 말순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들이 학대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이. 어르신, 혼자 참지 마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로 오세요. 김 선생님이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순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무기가 생겼습니다. 정희가 다시 그런 말을 하면 놓치지 않고 녹음할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정희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말순을 보자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좀 피곤해서. 말순은 간단히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혼자 앉아 휴대폰 녹음 기능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았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말하고 다시 누르고 재생하기. 몇 번 반복하니 익숙해졌습니다. 이제 준비됐다. 말순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에 정희가 자신을 모욕하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다시 친절한 며느리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복지관에서 뭐 하셨어요? 정희가 관심 있는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가식적인 친절을 이제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별거 없었다. 말순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말순의 태도가 달라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평소보다 덜 주눅 들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휴대폰을 베개 밑에 숨겨두고 잠들었습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정희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를 모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밝힐 것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벌레가 아니야.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결심을 다졌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대폰 속 녹음 기능이 말순에게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무기.
이제 정희의 진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녹음 기능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버튼을 눌러보고 재생해보고 다시 삭제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부엌에서 정희가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나타나자 정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말수는 간단히 대답하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정희가 흘긋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수가 서둘러 준비하고 출근했습니다. 늦을 것 같아요. 저녁에 봐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말순과 정희만 남았습니다.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네. 작은 소리였지만 말순에게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말순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붙어 있으면서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이 들면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모르겠어. 말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말순이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자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복지관 안 가세요? 아직 이른 것 같은데. 시간이 이른가요? 벌써 9시예요. 정희가 시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빨리 나가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갈게.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F킬러를 들고 나와 말순 주변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벌레가 너무 많네요. 정희가 말하며 말순이 앉은 소파 근처를 집중적으로 뿌렸습니다. 아휴, 집안 벌레가 정말 끈질기네. 정희의 시선이 말순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혐오감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치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정희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벌레라고 하는 거니?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벌레 잡는 얘기를 한 건데. 정희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만 보고 뿌리잖아. 벌레가 어머니 근처에 많이 보여서요. 어머니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정희가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녹음을 계속했습니다. 정희의 말투와 행동이 모두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자신만 먹을 라면을 끓였습니다. 말순에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복지관에서 드시죠. 거기 밥이 맛있다고 하시잖아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말순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배고픈데. 말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라면 하나 더 끓일까요? 귀찮긴 하지만. 정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말순은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복지관에서 드세요. 정희는 자신만의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말했습니다. 냄새 진짜 심하네. 정희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냄새?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면 냄새 얘기였어요. 정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분명히 말순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견딜 수 없어서 복지관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휴대폰 안에 정희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해서 김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어르신, 어떠세요?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선생님, 녹음했어요. 말순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오, 정말요? 들어볼까요? 김 선생님과 함께 녹음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정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집안 벌레가 정말 끈질기네. 냄새 진짜 심하네. 귀찮긴 하지만. 김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명백한 정서적 학대예요.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정말요? 네. 이런 증거가 있으면 누구든 믿어줄 거예요. 하지만 더 모으시는 게 좋겠어요. 김 선생님이 조언했습니다. 더요? 네.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되면 의도적인 학대라는 게 증명돼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정희는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친정 언니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언니, 진짜 한계야. 오늘 아침에 또 짜증나게 굴더라.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뭔가 바뀐 것 같아. 예전보다 덜 주눅 들어 보여. 그래서 더 신경 쓰여. 혹시 어디서 꾀를 배워온 건 아닐까? 정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누가 뭔가 알려준 것 같아. 어머니가 자꾸 질문하고 그러더라고.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정희가 비웃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늙은이가 기껏해야 푸념이나 하는 거지. 누가 믿어주겠어. 그런데 언니, 진짜 언제까지 이래야 해? 나 정말 미치겠어. 정희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나가자. 지금까지는 너무 소극적이었어. 친정 언니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머니가 스스로 나가고 싶게 만드는 거야. 더 힘들게 해주는 거지. 말순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힘들게 해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밥도 안 주고 말도 안 하고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야. 그럼 남편이 눈치챌 텐데. 남편 없을 때만 하면 돼. 어차피 어머니 말은 안 믿잖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거실로 나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왔다. 말순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복지관에서 뭐 하셨어요? 정희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별거 없었어. 말순은 짧게 대답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혼자 앉아 녹음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정희와 친정 언니가 자신을 괴롭힐 계획을 세우는 내용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자 더 힘들게 해주는 거야. 투명인간 취급. 이제 확실한 증거가 2개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 말대로 더 모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다시 친절한 며느리로 변신했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죠? 어머니, 저녁 맛있게 드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수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녹음을 들려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정희가 잘 챙겨드리죠? 민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잘 모시고 있어요. 정희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정희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 밤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드디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기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대폰 안에는 정희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순을 벌레라고 부르고 냄새난다고 하고 더 괴롭힐 계획을 세우는 모습까지. 이제 좀 더 모으자. 말순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희가 얼마나 악랄한지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친정 언니와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말순이 부엌에 나와도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혼자만 먹고 말순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순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에게는 이제 무기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녹음기. 정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벌레가 아니야. 말순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사람이고 존엄한 어른이야.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말순 대 정의, 진실 대 거짓말, 정에 대 악에. 승부의 결과는 누가 더 치밀하고 끈질긴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72년의 인생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정 언니와 세운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에 말순이 부엌에 나와도 정희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순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말순이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해도 정희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무시했습니다. 정희야, 우리 아침 안 먹니? 내가 준비할까?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대답 대신 휴대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럽고 화가 났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희야, 내 말 안 들리니? 말순이 다시 물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만족감이 드러났습니다. 말순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계속 녹음했습니다. 정희의 무시하는 태도가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정희야, 엄마 아침은? 어머니가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정희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몸 안 좋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 말수는 아들 앞에서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점심은 드세요. 몸 챙기셔야죠. 민수가 말하고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정희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웃기네요. 정희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뭐가? 아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왜 자꾸 귀찮게 구세요? 정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말수는 녹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나는 그냥 인사한 거야. 인사요? 저한테 왜 인사해요? 우리 사이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정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집에 사는데. 한 집에 산다고 다 가족은 아니죠. 어머니는 그냥
얹혀 사는 거잖아요. 정희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도 이 집 살림에 보태고 있어. 뭘로요? 그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요? 저희가 어머니 생활비로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밥값, 병원비, 용돈까지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들어요. 그럼 내가 나가면 되는 거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판단하실 일이죠. 정희가 교묘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나가라고 말하지는 않으면서도 그런 의미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한 저는 최소한의 예의만 지킬 거예요. 최소한의 예의? 네. 굳이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잖아요. 서로 불편하게.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한 증거가 녹음되었습니다. 정희의 진짜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화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자신만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말순에게는 아무것도 차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말순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것도 해드릴까요? 정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됐어. 말순은 자존심이 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세요. 복지관에서 드시면 되죠. 정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말순을 굶기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말순은 배고픔을 참고 복지관으로 향했습니다. 김 선생님을 만나 오늘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김 선생님이 녹음을 듣고 말했습니다. 투명인간 취급하고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직접 말하고 밥도 안 주고. 이게 다 증거가 되나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적 학대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무시, 경제적 압박, 기본적 돌봄 거부. 김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실 텐데. 힘들지만 이제 희망이 보여요. 증거가 있으니까.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며느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더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김 선생님의 조언이었습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정희는 또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언니, 계획대로 하고 있어. 오늘 아침부터 완전 무시했어. 정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인사해도 안 받고 밥도 안 해주고. 정말 효과 있는 것 같아. 어머니 반응이 어때? 친정 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지금은 좀 풀이 죽어 보여. 정희가 만족스러워 했습니다.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늙은이들은 무시당하는 게 제일 무서워해. 맞아. 이렇게 며칠만 더 하면 어머니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할 거야. 정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부는 눈치 안 채? 전혀. 남편 앞에서는 평소대로 하니까. 어머니도 남편한테 뭔가 말하지는 못하시더라. 역시 너 똑똑해. 어머니가 아들한테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정희가 전화 너머로 언니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니 내가 며칠 전에도 말했잖아. 내가 아무리 기를 죽여도 어머니가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다니까. 뭐가 달라진 것 같은데? 글쎄. 복지관에서 뭔가 배워오신 게 분명해. 아니면 누군가한테 상담받으신 거나. 정희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설마.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네 착각이겠지. 그렇겠지. 어머니가 뭘 하시겠어.
정희가 다시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수는 녹음을 중단하고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가 거실로 나와 말순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이번에는 경계하는 눈빛이 더 강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뭐 하셨어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했지. 무슨 이야기요? 정희가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옛날 이야기.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뭔가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순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정희는 다시 완벽한 며느리로 변신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떠셨어요? 어머니, 저녁 준비했어요. 오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민수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말순을 향한 친절함도 연기였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엄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지냈어. 정희가 잘 챙겨드리죠? 응, 그래. 말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안심한 모양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민수와 정희가 안방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귀를 기울이며 녹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해. 정희가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글쎄, 예전보다 덜 말씀하시고 표정도 좀 굳어 보이고 나이 드시면서 그러시는 거 아닐까? 민수가 별로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니면 어디 몸이 아프신가?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볼까? 괜찮을 거야. 엄마가 아프면 말씀하실 거야. 민수는 피곤한 듯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어머니가 복지관에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정희가 계속 캐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프로그램 참여하고 그러시겠지. 혹시 상담 같은 것도 받으실까요? 왜? 무슨 상관이야? 민수가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해서. 정희가 얼버무렸습니다. 대화가 끝났습니다. 말수는 정희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말순이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정희가 먼저 들어가서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이 거실 TV를 보려고 하면 정희가 리모컨을 가져가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보고 있었는데. 말순이 말했습니다. 정희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습니다. 말순은 모든 것을 녹음으로 남겼습니다. 정희의 괴롭힘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지 기록했습니다.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자신만 먹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배고픈데. 말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나요? 잘 안 들려요. 정희가 일부러 못 들은 척했습니다. 밥 좀. 아, 밥이요? 복지관에 가시면 거기서 드실 수 있잖아요. 굳이 여기서 드실 필요 있나요? 정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면 불리해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녹음에 담았습니다. 복지관에서 김 선생님에게 새로운 녹음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충분한 증거가 모였네요.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언제 아들분께 보여드릴 계획이세요? 좀 더 기다려 볼까요? 혹시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지도. 말순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과 마음이 힘드실 텐데. 괜찮아요. 이제 끝이 보이잖아요. 말순은 의지를 다졌습니다. 정희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폭로할 때까지 참을 작정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정희의 괴롭힘은 계속되었고 말순의 녹음 파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희의 괴롭힘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해외 출장을 갔고 정희도 친구들과 만난다며 저녁 일찍 나갔습니다. 손녀 지은이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문을 여는 소리가 어수선하고 누군가 비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휴대폰을 잠옷 주머니에 넣고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서 녹음이 잘 될까 싶었지만 정희가 오자마자 큰 소리로 꽥꽥 소리를 질러대서 안 될 리는 없었습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려?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흐릿하고 어눌하지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정희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지도 못하고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희가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소주병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 늙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 정희가 소주병을 들고 또 한 모금 마셨습니다. 친구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나만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짜 벌레 같은 존재야. 왜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술에 취해서 본심을 드러내는 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말이 주머니 속 휴대폰에 선명하게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누군가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10살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이런 늦은 시간에 깨어나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정희의 큰 소리에 잠에서 깬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이가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안 자고 있어? 정희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기다리고 있었어요. 술 냄새 나요. 술 마시면 안 돼? 어른이 술 마시는 게 뭐가 문제야. 정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은이는 무서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을 자주 보지는 못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할머니가 많이 우울해 보이던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희가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지 마. 그냥 늙은 것이야. 엄마,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왜 안 돼? 사실이잖아. 정희가 일어나서 비틀거렸습니다. 그 늙은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엄마, 너도 커서 알게 될 거야. 늙은이랑 같이 사는 게 얼마나 지겹고 답답한지.
정희가 소주병을 들고 말순의 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들은 빨리 없어져야 해. 그 순간 정희가 말순의 방에서 살짝 열린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희가 비틀거리며 말순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서 재빨리 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뭐야? 엿듣고 있었어? 정희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는 휴대폰이 계속 녹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정희는 술에 취해 정신이 나간 건지 말순에게 존댓말도 쓰지 않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그냥.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말순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주머니에서 살짝 보이는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정희가 다가와서 말순의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뭔가 녹음하고 있었지? 요즘 좀 수상하다 싶더니 내가 하는 말 다 녹음하고 있었던 거야? 복지관에서 알려줬어? 사실대로 말해 얼른. 정희의 목소리가 험악해졌습니다.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녹음하고 있었어.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하는 말을 몰래 녹음한 거야? 말순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늙은 것이 감히 나를. 정희가 말순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상태라 손놀림이 둔했습니다. 말순은 재빨리 몸을 피하며 휴대폰을 지켰습니다. 줘. 당장 그거 줘. 정희가 비틀거리며 말순을 붙잡으려 했지만 술 때문에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너 같은 건 벌레야, 벌레.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죽어 없어져야 해. 그 외침에 지은이가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정희는 듣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평생 내 인생을 망치는 벌레 같은 것. 정희가 방에서 나가더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계속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소리가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정희가 부엌에서 뭔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F킬라였습니다. 싱크대 밑에 보관해두던 살충제였습니다. 이제 진짜 벌레처럼 없애줄게. 정희가 F킬라를 들고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정희야, 정신 차려.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정신? 나는 정신 멀쩡해. 정희가 F킬라를 말순의 얼굴을 향해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벌레는 이렇게 없애는 거야. 스프레이가 말순의 얼굴과 코,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강한 화학 냄새가 코와 폐를 찔렀습니다. 으악! 말순이 비명을 지르며 기침을 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이 아팠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지은이가 울면서 정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계속해서 F킬라를 뿌려댔습니다. 벌레 같은 것들은 다 없어져야 해. 녹음하는 것도 다 없애버려. 말순은 호흡이 곤란해졌습니다. 화학물질이 기도를 자극해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웠습니다. 살려줘. 말순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F킬라를 다 쓸 때까지 계속 뿌렸습니다. 말순은 결국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호흡곤란으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은 여전히 녹음 중이었습니다. 정희의 폭언, F킬라 뿌리는 소리, 말순이 쓰러지는 소리, 지은이가 우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은이가 쓰러진 말순에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하지만 말순은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희는 에프킬라를 다 뿌리고 나서 술기운과 흥분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술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였습니다. 엄마, 엄마. 지은이가 정희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정희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숨을 못 쉬어요. 일어나요. 하지만 정희는 코를 골며 잠들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무서웠지만 학교에서 배운 안전교육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지은이의 어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가 숨을 못 쉬세요.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관악구. 지은이가 울먹이며 정확한 주소를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침착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어떤가요? 얼굴이 하얗고 숨쉬기 힘들어 하세요.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할머니 옆에 있으면서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지은이는 말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병원에서 오신다고 해요. 지은이가 말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린이, 괜찮니? 신고한 사람이니? 네, 저예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구급대원들이 말순을 응급처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쓰러지셨는지 아니? 구급대원이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에프킬라 뿌렸어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네. 엄마가 술 마시고 와서 할머니한테 화나서. 구급대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화학물질에 노출된 것 같네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습니다. 엄마는 어디 있니? 저기서 자고 있어요. 지은이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정희를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술 취해 잠든 정희를 그냥 두고 말순만 들것에 옮겨 구급차에 태웠습니다. 너도 같이 가야겠다. 보호자가 필요해. 지은이도 구급차에 탔습니다. 엄마는 어떡해요? 나중에 깨면 연락이 올 거야.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지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엄마가 할머니한테 에프킬라를 뿌린 거니? 네. 제가 다 봤어요. 지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녹음하고 있다고 화내면서. 녹음? 네.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뭔가 하고 있었어요. 구급대원은 이 상황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가정폭력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말순을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지은이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말순의 주머니 속에는 휴대폰이 여전히 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이 밤에 일어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의 술 취한 폭언, 에프킬라 공격, 말순이 쓰러지는 순간 지은이의 용감한 신고까지 완벽한 증거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정희가 여전히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전혀 모른 채. 하지만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순의 휴대폰 안에 담긴 확실한 증거와 함께. 다음 날 오전 말순은 응급실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목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젯밤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태였습니다. 화학물질로 인한 호흡곤란은 치료를 받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옆에 앉아있던 지은이가 반갑게 소리쳤습니다. 밤새 말순 옆을 지키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말순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너 때문에 살았어. 말순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어린 손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말순은 문득 주머니를 만져보았습니다. 휴대폰이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휴대폰은 주머니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녹음 파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젯밤 정희의 모든 폭언과 상해, 행위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F킬라를 뿌리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뭘 보세요? 지은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말순은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중요한 증거를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몸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내일 퇴원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관에서는 박 할머니가 김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박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말순 씨 댁에 구급차가 왔다더라고요. 뭐라고요? 김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밤 12시 넘어서 구급차가 와서 말순 씨를 싣고 갔다고. 박 할머니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말순 어르신 댁이 확실한가요? 네, 확실해요. 우리 며느리가 봤대요. 제가 바로 옆동에 살고 있는데 말순 씨랑 저랑 친한 거 알아서 말순 씨 얼굴도 우리 며느리가 알거든요. 말순 씨가 실려가는 거 똑똑히 봤대요. 그 집 손녀도 옆에 있어서 확실해요. 김 선생님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괴롭힘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글쎄요. 아마 근처 대학병원이 아닐까요? 김 선생님은 즉시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은 근처 병원들에 전화를 걸어 말순을 찾았습니다. 말순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근처 세 번째 전화에서 말순이 입원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말순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쯤 김 선생님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말순 어르신. 김 선생님이 말순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말순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 할머니가 알려주셨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순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네, 많이 나아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말순은 주변을 살피고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잠깐 매점에서 우유 사다 먹을래? 네, 할머니. 지은이가 자리를 떠나자 말순은 김 선생님에게 어젯밤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 그런 끔찍한 일이. 김 선생님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 녹음됐어요. 말순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말요? 들려주세요. 김 선생님과 함께 녹음을 일부 들어보았습니다. 정희의 폭언과 F킬라 뿌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김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뭐요? 정희가 어제 제가 녹음하는 걸 봤어요. 분명히 지우려고 할 거예요. 말순의 걱정이 현실적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몰라서 제가 어르신 휴대폰으로 며느리가 학대한 녹음 증거들을 제 폰에 전송해서 보관해 둘게요. 전송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거든요. 제 폰에도 똑같이 저장해 두면 안전하죠. 김 선생님의 제안이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은 말순의 휴대폰과 자신의 휴대폰을 연결해서 녹음 파일들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 그동안 모아두신 녹음들이 정말 많네요. 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계속 모았어요. 전송하는 동안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걸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특히 어젯밤 일은 정말 충격적이어요. 단순한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위험한 행위까지. 김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예요.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제 폰에도 모든 증거가 저장됐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순의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들한테 모든 걸 보여줄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말순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이 치욕을 끝내야 해요. 말순이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김 선생님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이 용기를 내신 덕분에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요. 저도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때 지은이가 우유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고마워, 지은아. 말수는 지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아이가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는 안 된다고. 오후 3시쯤 김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저는 복지관으로 돌아가야겠어요. 다른 어르신들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뭔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김 선생님이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김 선생님이 떠나고 나서 1시간쯤 지났을 때 말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지은아, 할머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할머니. 말수는 병원이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침대 위에 놓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정희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정희가 술에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어젯밤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정희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점점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말순과 싸운 것, F킬라를 뿌린 것. 아, 내가 뭘 한 거야? 정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지은이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어디 있어? 엄마, 병원에 있어요. 병원? 왜?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 병원? 지은이가 병원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금방 갈게. 정희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이 걱정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녹음한 게 있었지? 정희는 어젯밤 말순이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걸 지워야 해. 정희의 머릿속은 오직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의 증거를 없애야 한다는 생각. 정희는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희는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정희는 응급실 입구에서 멀리 침대에 누운 말순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의 순간 안도했지만 곧장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휴대폰 반드시 지워야 돼. 정희는 주위를 살피다 말순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조심스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곧장 화면을 켜고 녹음 앱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저지른 폭언과 F킬라 소리가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입술을 꽉 깨물며 파일들을 하나씩 선택해 모두 삭제해버렸습니다. 흔적 없어, 이제 안전해. 정희는 땀을 훔치며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올려놓고 황급히 응급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문을 열고 들어온 정희는 일부러 숨을 고르며 급히 달려온 듯한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이고, 내가 연락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희는 걱정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눈빛만 굳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모른 척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내가 술을 좀 마셨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병원에 계시다니까 너무 놀라서. 정희는 일부러 어제 일을 전혀 모르는 듯 연기했습니다. 말수는 차갑게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정희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정희는 다시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살아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휴, 저도 걱정 많이 했어요.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입술 뒤에 깃든 결의와 차가운 침묵. 정희는 속으로 불안했지만 끝까지 태연한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말순이 퇴원을 했고 그날 밤 출장에서 돌아온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집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나왔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말수는 앉아있는 모습만으로도 수척해 보였고 지은이는 괜히 할머니 곁을 맴돌며 긴장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괜히 분주하게 움직이며 여보, 왔어요? 하고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민수는 눈치를 채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어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순간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나 응급실에 실려갔어. 뭐라고요? 어머니가요?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정희는 화들짝 놀란 척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보, 난 잘 몰라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셨다니 나도 놀랐다니까요. 하지만 말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네가 출장 간 동안 네 아내가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알아야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다. 어젯밤 네 아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녹음돼 있어. 민수는 긴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어머니, 한번 틀어보세요. 말수는 손끝을 떨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화면에는 재생할 파일이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문구만 떠올랐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말순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고
정희는 은근한 미소를 감추며 애써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인지 뭔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거실 공기는 절망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말수는 한순간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느꼈습니다. 그토록 모아온 증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지은은 울먹이며 할머니 손을 붙잡았지만 말순의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때 번쩍 떠오르는 얼굴 하나,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 김 선생님이 내 휴대폰에서 파일을 전송해 두셨지. 말수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파일이 다 없어졌어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그 녹음 파일 휴대폰에 옮겨놨잖아요. 지금 당장 댁으로 가겠습니다. 말수는 그제야 한 줄기 빛을 본 듯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희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민수는 혼란스러워하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문을 열자 김 선생님이 단호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말순 어르신,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정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말순 어르신 복지관 상담사입니다. 김 선생님은 곧장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실 안에 울려 퍼진 소리. 정희의 날카로운 욕설, 거칠게 뿌려지는 F킬라 분사음. 민수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습니다. 정희는 손발이 떨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게 바로 내가 병원에 간 이유다. 김 선생님의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녹음은 거실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 늙은이, 왜 아직도 안 죽어? 치. 정희의 날카로운 욕설과 F킬라를 뿌리는 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울음을 쏟았습니다. 싫어, 무서워, 그만 틀어. 민수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아내와 휴대폰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며 분노에 떨었습니다. 정희, 대체 이게 뭐야? 네 목소리잖아. 네가 맞잖아. 정희는 잔뜩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오해야. 내가 술에 취해서 잠깐 진심은 아니었어. 그냥 한순간 화가 나서. 진심이 아니었다고. 민수는 분노로 떨며 외쳤습니다. 네가 술에 취하면 어머니를 죽일 수도 있는 거냐? 화가 났다고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해? 그게 변명이 돼. 정희는 눈물 범벅이 되어 무릎을 꿇고 민수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지은이 생각해서라도 이번만은. 그러나 민수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은이? 네가 지은이를 생각했으면 이런 짓 했겠어? 이 어린애가 다 보고 들었어. 아이 마음에 평생 상처 남길 짓을 네가 한 거야. 지금도 지은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정희는 흐느끼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그 순간 김 선생님이 단호하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명백한 범죄예요.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말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내가 더는 못 참는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다. 네 아내가 한 짓, 세상에 밝혀야 한다. 그래야 지은이도 살 수 있다.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회사 일로 바쁜 사이에 집안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지.
정희는 흐느끼며 민수의 바지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이번만 봐줘. 어머니도 나 때문에 고생하신 건 알지만, 그래도. 민수는 차갑게 손을 털어내며 노려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고생하신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어머니가 죽을 뻔하셨어. 내가 이런 결혼을 하려고 평생 노력한 줄 알아? 오늘부로 모든 게 끝났어. 정희는 비명을 지르듯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당신 나 버리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여보, 제발. 하지만 민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잠시 후 민수는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경찰이죠? 지금 당장 와주셔야 합니다. 제 어머니가 제 아내에게 학대를 당했습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정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고 지은은 할머니 품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말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지은아.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할머니가 네 지켜줄 거다. 더는 울지 마라. 김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증거면 충분히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수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아무도 그녀를 바라봐주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정희가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을 때 잘 새겨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네가 할 일은 분명하다. 네 아내를 감싸지 말고 네 딸을 먼저 생각해라.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야 할지 똑똑히 봐라. 잠시 후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흔들며 애원했습니다. 안 돼. 오해야. 나 진짜 그런 마음 아니었어. 시어머니가 날 미워해서 꾸민 거야. 경찰은 냉정하게 녹음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정희 씨, 노인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자 정희는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날 버리면 나 진짜 죽어버릴 거야. 제발, 제발. 민수는 눈을 감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이미 끝났어. 더는 감싸줄 수 없어. 정희는 경찰에게 끌려나갔고 그 뒷모습은 지은의 눈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 달 뒤 열린 재판정에서 검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흉기성 물질을 사용해 고령 피해자의 호흡을 방해했고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희는 눈물 범벅이 되어 재판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반복적인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인 정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지만 누구도 정희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조차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말수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지은아, 이제 끝났다. 다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지은은 할머니 품에 안겨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민수는 깊은 죄책감 속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지은이와 어머니를 지키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도 제도도 그리고 저희도 어르신 편입니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서름이 눈물로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 이젠 제가 다시 사는 겁니다. 지은아, 네 인생은 반드시 행복해야 한다. 내 남은 생은 너의 길을 지켜주는 데 쓰겠다. 붉은 석양이 저무는 하늘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세상의 어떤 아픔보다 깊습니다. 남이 아닌 가족에게서 보호받아야 할 집 안에서 생긴 상처는 삶의 뿌리를 흔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마저 무너뜨리곤 합니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이 고통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피해자는 침묵할 수도 있고 진실을 꺼내어 세상에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이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말순 어르신의 용기 있는 선택은 오랫동안 눌려있던 굴욕을 끊어내고 손녀 지은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면 그 용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집니다. 인생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참고 살아도 부당한 고통을 외면하면 결국 더 큰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고 나면 비록 험난한 길이라 해도 그 끝에는 해방과 평화가 기다립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인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과연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아야 마땅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막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삶은 짧고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억울하게 참고 사는 세월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을 지키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엄은 때로는 단호한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 어디서 들으셨는지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이 채널은 더 깊고 넓은 울림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누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